안녕하세요, 엉클준입니다. 예. 준하 씨와 함께하는 언리얼 엔진, 언리얼 5 엔진 공부,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주제는, 다루어 볼 주제는 프로그램 및 스크립팅입니다. 프로그램 및 스크립팅인데요. 저번 시간에 버추얼 월드 제작을 통해서 언리얼 에디터 환경 툴, 언리얼 에디터 툴에 대한 그런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언리얼 엔진은 엔진 자체 엔진과 그리고 툴이 통합된 토탈 솔루션 엔진입니다. 대부분의 그 툴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상당히 방대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초기 엔진은 보통 엔진 실행 파일이 있고 툴이 개별적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툴들을 디자이너나 게임 디자이너나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줘서 그 툴을 사용해서 저장된 그런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그 또 엔진 실행 파일을 돌려서 그렇게 게임을 돌렸는데요. 언리얼 엔진은 그리고 유니티도 마찬가지죠. 툴들이 다른 개별 프로그램이 아니고 엔진 프로그램에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플러그인들이 있어서 확장이 상당히 용이하게 됐습니다.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의 그런 높은 수준의 그런 기술들이 다 녹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언리얼 엔진의 언리얼 핵심인 이 프로그래밍 부분, C++로 짜여지는 코어 부분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떤 또 작업이 필요할까요? 한번 실습을 통해서 그 작업들의 어떤 그런 작업들로 구성되어지는지, 어떤 흐름으로 또 작업이 진행되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및 스크립팅 쪽에 가보면 설명도 많습니다. C++ 프로그래밍 하기, 그래픽 프로그래밍, 또 비주얼 스크립팅도 있죠. 그리고 클래스 생성 기초, 온라인 서브 시스템 및 서비스, 온라인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 시스템들이 있는 부분일 거고요. 언리얼 아키텍처, 언리얼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아키텍처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고요. 개발 구성, 블루프린트 디버깅, 코딩 표준, UI 프로그래밍 이런 쪽을 또 다뤘네요. 언리얼 엔진의 그 C++ 프로그래밍은 어떤 표준이 있겠죠. 표준의 기존에 확립된 표준 및 모범 사례를 준수하여 유지 보수 가능한 코드를 작성한다고 하네요. 언리얼처럼 이렇게 세계적인 그런 엔진은 중구난방식으로 그때그때 스탑 프로그래머에 의해서만 이렇게 개발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학계라든지 개발 현장에서 검증된 그런 표준을 따르면서 이렇게 탄탄하게 쌓아 올렸을 겁니다.
건물을 짓는다고 한다면 조그만 시골에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그런 사람이 움막을 짓는 것과 대도시의 아파트나 에, 그 복합 쇼핑몰 뭐 이런 대도시에 큰 건물을 짓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언리얼 엔진은 아주 건물로 치면 큰 건물을 짓는 그런 방식이 분명히 적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C++ 프로그래밍 하기 오늘은 바로 들이대기 식으로 한번 계속 엉클준이 또 선택과 집중 그리고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기 뭐 이런 방식의 그런 언리얼 엔진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단은 많이 어느 정도 앞쪽에서 기초를 닦았기 때문에 그리고 엉클준이 일단은 프로그래머 위주로 또 이야기를 끌고 가기 때문에 엉클준 자신도 프로그래머 출신이었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그런 접근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킥스타트 실습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은 C++ 시간과 그리고 다이렉트 X 그리고 언리얼 알아보기 와 그리고 기본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에서 좀 이야기가 많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프로그래밍 킥스타트로 들어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바로 프로그래밍 킥스타트 들어가면서 좀 자기가 이렇게 간단한 그런 예제를 실습을 해보면서 뭔가 정확하게 내가 뭐가 더 필요한지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부족한 부분을 또 팔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GP지기는 100점 100승이다. 언리얼 엔진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큰 숲 그리고 언리얼 엔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습을 통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좀 알아가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들이대기, 또 다른 영어로 말하면 헤드 퍼스트, 또 언리얼에서 말하는 퀵스타트 이런 스타일로 위주로 일단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필요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하지만 바로 뭔가 효과적인 그런 언리얼 접근 방식에 있어서 언리얼의 그런 거인에 올라타기 위한 그런 선택과 집중을 할 겁니다. 킥스타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킥스타트 부분은 아직 그 한글로는 번역이 안 됐네요. 영어로 일단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영어가 또 필수가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제가 언리얼 엔진 또는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영수가 필요하다고 했죠. 문해력을 요구하는 국어, 영어는 이런 또 번역이 안 됐을 때 또는 용어들이 어쨌든 서양의 프로그래밍 기술에서 나오는 그런 용어들이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학은 프로그래머의 숙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술은 수학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물리, 다양한 화학 그런 기초 학문을 응용해서 기술이 또 공학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또 뭐 R&D 쪽으로 그 연구 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도 기초 베이스는 수학입니다. 수학이라는 언어가 필수 중에 필수가 되는 거죠. 만약에 프로그래머인데 내가 수학을 못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프로그래머로서의 좀 더 범위가 넓히고 싶다. AI, 3D
그래픽, 아, 다양한 그런 분야로 또 펼쳐보고 싶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수학을 기초를 잘 다지고 가시면 그런 꿈을 이루는데 더 어, 가깝게 갈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수학, 물리 그런 부분 보이는 부분에서는 표현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 방식이 예, 필요하기 때문에 수학의 그런 중요성을 강조해 드립니다. 오늘은 언리얼 프로그래밍 퀵스타트를 이용해서 엔진을 그리고 엔진의 코어 부분인 프로그래밍 부분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 리퀴짓 토픽스 언리얼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언리얼 엔진이 설치가 되어야 되고요. 컨텐츠 브라우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는 이미 전 주제에서 가상 월드를 만들면서 컨텐츠 브라우저에 익숙해졌죠. 그리고 당연히 언리얼 엔진도 깔렸을 거고, 그리고 프로그래머라면 비주얼 스튜디오도 깔려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될 세 가지 부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퀵 가이드에서는 C++ 프로젝트를 세팅하는 법을 배울 것이고, 그리고 C++ 게임 플레이 클래스를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처음 프로그램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튜토리얼을 다 마치게 되면 아래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새로운 뉴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 언리얼 프로젝트죠. 새로운 액터 클래스, 액터는 레벨에 배치될 수 있는 클래스, 배치될 수 있는 오브젝트라고 말했죠. 새로운 액터 클래스를 만들 수 있는 어디서 C++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액트 클래스를 만들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디팅 한다고 하는데요. C++ 클래스를 개발 환경, 우리 PC에서 개발 환경이 있잖아요. 비주얼 스튜디오 그런 게 있겠죠. C++ 클래스를 개발할 때, 그리고 언리얼 엔진도 필요하겠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비주얼 레프리젠테이션 앤드 펑셔널리티, 비주얼적인 표현과 그리고 그 기능들을 추가해서 또 에디트를 한다고 하는데요. 뭔가 보이는 부분도 있나 봐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컴파일 할 수 있게, 헝클준이 아직 언리얼에서 CPP를 컴파일 한 건 못 보여드렸죠. 여기서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리얼 에디터에서 우리가 새로 만든 액터를 테스트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프로그래밍 킥스타트 이 실습을 마치게 되면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거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언리얼 에디터를 켜라고 하네요. 그래서 프로젝트 브라우저에서 게임 프로젝트 카테고리에서 블랭크 템플릿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make sure, 뭐 확실하게 하라고 하네요. C++ 스타터, C++과 그리고 스타트 컨텐츠를 활성화 시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디렉토리와 프로젝트 네임을 적고 이건 처음에 에,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우리가 했던 거네요. 그 핵심은 C++을 사용할 거라는 걸 체크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샘플이 빈 프로젝트가 생성이 될 거라고 하네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겁니다. 언리얼 엔진을 실행시키고요. 엉클준도 이 문서를 지금 처음 읽으면서 실습을 해보는 겁니다. 들이대기 실습이기 때문에 조금 덜컹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또 현장감이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순발력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방식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전에 가다 보면 항상 모든 이론이 준비된 상태에서 작업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상당히 순발력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를 맡기면서 그런 상황에도 익숙해질 수 있는 나는 모든 제반 사항이 다 준비되어야지 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조금 좀 슬로우 스타트 물론 그런 사람들이 뒤쪽에 탄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프로젝트 진행 사항이 일단은 먼저 프로토타입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뭔가 어떤 최적화라든지 이런 거는 그리고 뭔가 이론적인 그런 숙고 같은 거는 조금 뒤로 미룰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건 어떻게 보면 순발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 저런 상황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 실전 개발자가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배울 때도 이렇게 연습을 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엉클준이 지금 들이대기식의 어떤 게임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게임 만들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본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여기서 C++를 선택해야 되겠죠. C++를 선택하고 프로젝트에서 킥스타트 프로그래밍 C++ 할까요? C++ 킥스타트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플러스라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CPP라고 하겠습니다. CPP 킥스타트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구 사항대로 만들어진 거겠죠. 블랭크 템플릿 기본이 블랭크 템플릿입니다. 설정을 하고 프로젝트는 엉클준 작업 공간이 또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현재 녹화와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녹화 부분에 또 컴퓨터에 그런 부하가 좀 걸립니다. 그래서 녹화를 안 한다면 조금 성능이 또 나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녹화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조금은 성능의 손해를 보면서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멈췄네요. 조금 프로젝트가 생성될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편집 작업도 할 거고요. 조금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엉클준의 PC 사양은 CPU는 라이젠 7 3700X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언리얼 엔진과 비주얼 스튜디오가 동시에 띄워졌네요. 엉클준이 지금 모니터를 두 개를 쓰고 있는데요. 주 모니터에서는 언리얼 에디터가 띄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조 모니터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가 지금 띄워지고 있습니다. C++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주얼 스튜디오가 띄워지네요. 근데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에는 특별한 뭐 없네요. 같이 띄워지긴 한데 엔진이라는 게 있고 일단 이렇게 언리얼 에디터와 비주얼 스튜디오에 이렇게 띄워졌어요. 일단은 이쪽으로 제껴 놓겠습니다. 보조 모니터로 제껴 놓고요.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했고요. 그러면 바로 지금 새로운 C++ 클래스를 만든다고 하네요. 언리얼 에디터 상에서 하네요. New C++ 클래스 파일에서 in the Unreal Editor 클릭 파일 드롭 다운 메뉴 then select new C++ class. 잠깐만요. 그런 메뉴가 없는데요. 현재 프로그래밍 퀵 스타트 그 두 번째 create new C++ 클래스에서 설명 문서에서 조금 색깔도 좀 다르긴 한데 new C++ 클래스라는 이 부분이 파일 아래 이렇게 파일 메뉴 언리얼 에디터 파일 메뉴 아래에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좀 뺄게요. 5.1.1 버전 에디터에서는 방금 설명한 그 new C++ 클래스 메뉴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는데요. 여기 툴, 이 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뭔가 보통 저는 창 쪽에 있을 줄 예상을 했거든요. 뭐 그런 관련된 게 좀 변경이 됐다면 툴 쪽에 있었네요. 새로운 C++ 클래스 이걸 누르고 그러면 새로운 C++ 클래스 추가라는 그 메뉴가 나오는데요. 부모 클래스를 선택하라고 하네요. 우리가 액터 클래스를 액터 클래스를 뭔가 새로운 액터 클래스를 만들 거기 때문에 기존의 액터 클래스를 부모로 두고 뭔가 이렇게 수정 사항을 추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액터 클래스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경로는 소스의 cpp 킥스타트. 이건 엉클준 작업 경로이고요. 프로젝트 언리얼 엔진 프로젝트 작업 경로이고요. 요건 프로젝트 네임이고, 프로젝트 네임 디렉토리 안에 소스 디렉토리 안에 cpp 킥스타트 디렉토리 아래에 my actor 라는 이름으로 그냥 my actor라 하지 말고 여기서 문서상 설명으로는 플로팅 액터라고 하라고 하네요. 뭐 둥둥 떠다니는 그런 액터인가 봐요. 그래서 create 클래스를 생성, 이걸 누르면 비주얼 스튜디오 창에서 뭔가 수정할 수 있겠죠. 플로팅 액터 cpp 플로팅 액터 cpp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생성하는 위치를 확인했었죠. 플로팅 액터 .h라고 나와 있네요. 언리얼 에디터는 자동적으로 컴파일 되고 리로딩 되는데 게임의 퀵스타트 소스 퀵스타트 우리가 생성했던 게임 안에 이게 뭔가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네요. 음, 어, 디렉토리 안에 한번 볼까요? 했던 게 cpp 킥스타트 안에 cpp 킥스타트 안에 솔루션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네요. 오, 원래는 다른 소스 수정하지 않는 프로젝트에서는 솔루션 파일이 없는데 방금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툴에서 새로운 클래스를 생성을 했더니 그 cpp 새로운 클래스를 생성했더니 그 새로운 클래스를 수정할 수 있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수정할 수 있게 그 디렉토리 안에 솔루션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솔루션 파일이 만들어졌고 소스 파일 안에
그러면 이 floating actor.h 이건 제가 만든 클래스 정의죠. 예. 클래스를 정의해야 하는 헤드 파일인데요. 예, 선언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게임즈 소스 킥스타트 여기 있네요. 플로팅 액터 .h가 있고 예, 플로팅 액터 .cpp가 생성이 됐어요. 예, 예. 원래는 없었던 건데 예, 이렇게 생성이 됐네요. 킥 플로팅 액터 .h 플로팅 액터 .cpp cpp 한 열어볼까요? 플로팅 액터 .h를 인클루드 하고 이건 생성자죠. 그리고 비긴 플레이 틱은 프레임마다 업데이트 할 때 호출돼주는 기본적인 펑션들을 CPP 코드 안에 적어줬네요. 자동 어떻게 반자동이네요. 이제 저기다가 우리가 채워 넣으면 되잖아요. 뭐 처음에 메뉴가 좀 달라서요. 좀 헷갈렸게 했는데 5.1.1 버전에서는 새로운 클래스 생성하기 위해서는 툴 메뉴 아래로 들어와야 돼요. 이건 현재 기술되어지고 있는 설명되어지고 있는 문서랑 이 현재 엉클준이 쓰고 있는 이 언리얼 버전이 달라서 제게 조금 더 신 버전입니다. 그래서 방금 여기서 툴에서 새로운 클래스 이렇게 해서 폰 액터를 생성을 해서 이름을 플로팅 액터라고 해서 생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생성을 했으면 뭔가 액터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일단 여기 생성 과정을 거쳐서 생성을 했고요. 이제 edit your C++ 클래스 C++ 클래스를 에디팅 한번 해볼게요. 디렉토리 디렉토리는 똑같이 나왔죠. 여기 floating actor.cpp floating actor.h 이렇게 나왔습니다. floating 헤더 파일을 일단은 클릭을 하게 되면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를 한번 소스 파일을 수정하기 위한 비주얼 스튜디오 여기 헤드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헤드 파일이 보이게 되어 있죠. 여기서 add the following code underneath the declare for a floating actor 이 코드를 넣으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뭘 선언하는 것이냐 하면 static mesh component 하나의 static mesh component를 선언한다는 의미네요.
어, 이것은 이 객체에 대한 예, 보이는 부분에 대해 보이게 그렇게 행동하게 할 것이라고 하네요. 스태틱 메시는 가만히 있는 메시인데 예, 그 컴포넌트를 붙여 넣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컴포넌트는 기능이죠. 기능. 기능. 클래스하고 좀 다르죠. 클래스는 에, 기능과 속성이 있다면 컴포넌트는 기능만 있는 거죠. 얘는 스태틱 메시 기능을 하겠다 하는 그런 컴포넌트를 아, 추가를 하겠다는 의미겠죠. 매크로를 사용하는데요. uproperty 매크로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Unreal 에디터에서 Visual Anywhere 보이게 하겠다. 그리고 그런 의미이고요. 이 uproperty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property 페이지로 가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하면 스태틱 메시 컴포넌트를 일단 추가를 할 거고 메시 스태틱 메시로서 작동을 할 거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웹상에서 보이게 우리 오브젝트를 새로 생성된 오브젝트를 보이게 하는 그런 설정을 또 매크로를 이용해서 설정을 하겠다는 건데 이걸 어디에다가 넣으라는 거죠. add following code underneath the declaration for underneath니까 그 아래다 하라고 하네요. underneath a protein actor 생성자 아래다가 하라고 하네요. 헤더 파일에서 생성자 선언 여기죠. a protein actor 여기 아래다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얘는 보이는 오브젝트이고 메시 컴포넌트를 가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컴포넌트는 기능 추가입니다. 기능 추가를 위한 그런 도구인데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장을 일단 하고 컴파일은 조금 이따가 밑에서 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수정사항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게 open plot act cpp cpp를 이제 수정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생성자 안에 다음 코드를 추가를 하라고 하네요. 생성자 안에 이렇게 복사를 하고 그 설명은 뒤에 또 할 거니까요. 설명을 먼저 보고 갈까요? 생성자는 객체가
생성될 때 실행되는 거죠. 예. 여기 옆에까지 쭉 되어 있네요. 예. 스타트 컨텐트에 예, 큐브도 사용할 건가 봐요. 예. 한번 방금 소스를 여기다가 넣어 볼게요. CPP 쪽으로 갔어. 생성자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한번 볼까요? 비주얼 메시, 이건 변수겠죠. 헤더 파일에 정의되어 있겠죠. 비주얼 메시라고 우리 스태틱 메시 컴포넌트를 선언을 했죠. 예, 예, 메시를 생성하겠다는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create default sub object, 메시를 생성하겠다. setup attachment root component. 뭔가 이게 그 메시를 등록하고 난 다음에 수행해 줘야 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setup attachment root component. 루트 컴포넌트, 이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initialize desired attach parent and socket name to be attached to when the component is registered. Generally intended to be called from its owning actor constructor and should be prepared over the attach to the component when a component is not registered. 이렇게 루트 컴포넌트에 뭔가 이렇게 셋업, 어태치먼트 딱 붙인다는 의미죠. 루트 컴포넌트에 어쨌든 메시를 루트 컴포넌트에 붙인다. 컴포넌트들이 여러 개가 붙겠죠. 그러니까 붙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 컴포넌트의 루트 컴포넌트 뒤에다가 계속 이렇게 연달아 배열식으로 붙여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배열이 돼 있어야지 그걸 컴포넌트들을 다 관리를 할 거니까요. 그래서 비즈 메시에 이 변수 안에 그 컴포넌트들을 추가하는 단계가 플로팅 액터가 생성될 때 처음에 한번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헬퍼 컨스트럭터 헬퍼라는 안에 오브젝트 파인더, 이건 뭔가 우리가 스타트 컨텐트 그 리소스 디렉토리 안에서 큐브 모양의 그런 스태틱 메시를 이건 찾아보는 그런 부분이네요. 스태틱으로 정의가 됐고 이 스태틱 함수는 퍼블릭하게 쓸 수 있는 그런 C++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 단독 함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브젝트 파인더, 현재 그런 스타트 컨텐츠에서 큐브 그런 SC 비주얼 SC 있는지를 찾아보고, 만약에 그 큐브 비주얼 SC 있다면 비주얼 메시에 메시를 세팅하게 되고 set relative location 상대 위치를 0,0,0으로 위치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건 생성자에서 바로 그 액터가 만약에 우리가 드랍을 시키잖아요. 웹에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생성이 딱 되면 실행되는 메시를 큐브 메시를
연결시켜주는 실행하는 그런 코드가 추가가 됐습니다. 예. 어, 예. 그러면 요 4번까지 설명이 된 것 같고요. 5번에서는 4번에서 설명하려고 했던 부분이 설명이 된 것 같고, 예, add to following code inside a floating actor tick. 예, 이건 업데이트 부분이죠. 매 틱마다 틱은 우리가 한 번 사이클을 돌 때 초당 60프레임이라면 60번의 사이클을 돌 거잖아요. 그때마다 한 번씩 실행되는 함수예요. 그때의 그 걸린 시간을 넣을 수 있고, 우리 PC가 60프레임만 게임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니고 80프레임, 100프레임 이렇게 성능에 따라서 많이 돌릴 수 있잖아요. 그때 이 시간에 따라서 뭔가 또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물리적인 처리, 그런 부분이 들어가겠죠. 예, 그런 부분이 여기 안에 들어있을 겁니다. 예, 일단은 업데이트 부분에 또 소스가 들어가겠네요. 뒤쪽은 또 컴파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업데이트 쪽에 틱 쪽에 소스를 한번 또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카피 앤 페이스트 절대로 나쁜 거 아닙니다. 카피 앤 페이스트 할 수 있는 거는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시고요.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미 되어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또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는 거지, 절대로 뭐 일일이 장인 정신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컨텐츠 만드는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상황이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뭔가 속도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고 또 최적화가 또 필요한 부분을 해주고, 그리고 그 이미 검증된 코드는 그대로 갖다 써야 돼요. 그런 마인드가 없이 나는 정말 바닥부터 다 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개발 방식이 인디 게임 개발 방식이에요. 하지만 언리얼 엔진을 사용할 거라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야 돼요. 그래서 남의 소스, 검증된 소스를 잘 가져다 쓰는 것도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피 앤 페이스트 해야 되면 잘 검증된 소스라면 그걸 판단은 자기가 해야 되겠죠. 이 소스는 검증된 소스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자 자신이 판단해야 되겠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더 자기 게임 안에 그런 특징을 더 넣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만약에 적어도 나의 취향에서는 이런 카피 앤 페이스트를 못하겠다, 나는 내가 모든 걸 이해하고 통제된 상황에서 계속 개발을 하고 싶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인디 게임 개발, 순수 인디 게임 개발 쪽으로 가는 게 그 부분은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디 개발에서 만들 수 있는 또 게임이 있어요. 독특한 게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언리얼 엔진이라는 그런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틱 부분에 이렇게 넣게 되는데요. 이 틱 부분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무슨 내용이 들어갔겠느냐. 이 틱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액터에 대한 실시간적으로 변화를 주는 거거든요.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한번 소스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와 이런 회전, 벡터는 위치를 나타내는 값이 들어갈 수 있겠죠. 새로운 위치. 그리고 로테이터는 내부적으로 는 매트릭스라든지 또는 쿼터니언 같은 그런 수학적인 그런 알고리즘이 쓰입니다. 여기서 그 안쪽으로 타고 들어가 보면 그런 수치적인 그런 처리 부분이, 수학적인 처리 부분이 코드에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회전을 다루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런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위치와 회전을 선택한
변수를 선언을 했고, running time, get time since creation. 이거는 이 액터가 생성된 이후에 예, 예, 지나간 시간을 가져오는 그런 함수겠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함수를 만들 때도 가독성 있게 만들어 줘야 돼요. 딱 보면 알겠잖아요. get game time since creation, 생성한 이후에 에, 게임 타임이 얼마나 흘렀느냐, 이건 엔진에서 계속 카운트를 하고 있겠죠. 그 엔진 코어에서 카운트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액터의 위쪽 단에서 계속 시간에 대한 그런 저장을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 그걸 호출해 오는 거죠. 그리고 델타 하이트, 이 델타 하이트를 이런 수식으로 계산하겠다는 거죠. C는 사인 함수인 것 같아요. 사인 함수를 이용해서 이 하이트, 나중에 높이로 쓰이겠죠. 델타 하이트니까 조금씩 움직이는 하이트예요. 이 하이트를 사인 함수의 조합, 시간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인 함수의 조합으로 넣겠다라는 하이트를 변경을 해주기 위해서 저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사인 함수의 그런 조합이라 그러면 사인파처럼 일정하게 이렇게 파동치는 그런 형태의 값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델타 하이트를 여기 뒤쪽에다가 집어넣고 위치가 Z가 높인가 봐요. 아니면 어떤 방향 Z가 높일 수도 있고 좌우측일 수도 있고 앞뒤일 수도 있어요. 움직이는 그 패턴을 봐야 되겠죠. 좌우측에 대한. 그래서 Z 값을 이 델타 하이트를 일정하게 사인 삼각함수 사인파의 그런 형식으로 팩터를 20을 지정해서 진폭을 주면서 이렇게 Z 값을 새로 세팅을 하는 거죠. new location이라는 게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Z 값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로테이션도 또 플로트 값으로 로테이션은 각도죠. 로테이션도 이 각도가 플로트 값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얘가 플로팅 액터니까 시간에 따라서 뭔가 위치가 천천히 사인파 형태로 바뀌고, 그리고 회전도 피치 요롤에서 요 방향의 그런 로테이션이 또 일정하게, 이건 델타 타임 시간은 일정하게 흐르잖아요. 그 일정하게 또 회전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세팅이 여기 액터의 로케이션과 로테이션에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 액터의 이름을 플로팅 액터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스도 한번 이해해 봤습니다. 헤더 파일에서는 변수를 선언했고요. 비주얼 메시라는 변수를 선언했고요. 그리고 CPP 파일에서는 생성자와 생성자 내에 초기화 부분하고 틱 안에 업데이트 부분을 또 수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언리얼 소스 킥스타트 프로그래밍 킥스타트 단계는 컴파일 컴파일 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퀵스타트 프로젝트를 빌드를 하게 되면 요것만 빌드를 할 수 있네요. 오른쪽을 눌러서 빌드를 하라고 하네요. 빌드를 하고 이제 그 생성된 액터를 생성된 액터를 배치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를 하고 빌드 여기 우리가 수정한 부분의 프로젝트에서만 빌드를 하면 되니까 여기 오른쪽을 눌러서 빌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빌드를 해버리면 또 엄청나게 또 오래 걸려서 엔진을 전부 다 빌드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프로젝트 내가 수정한 프로젝트만 오른쪽 눌러서 빌드를 하게 되면 그쪽 부분만 빌드하기 때문에 금방 내가 수정한 그 부분만 빌드를 하게 됩니다. 실패가 하나 떴네요. 빌드 연계 빌드 연계 성공한 개인가요? 성공한 개 빌드 연계 성공 성공 안 했고 한 개의 실패가 있다. 왜 한 개의 실패가 있는 거죠? 이게 리얼입니다. 한 개의 실패가 있다. 명령이 종료되었습니다. 한 개의 실패가 있다. 빌드를 했는데 연계 성공 한 개의 실패. 이게 또 실전이 생각이 나네요. 이건 마이크로소프트 메이크 파일 뭔가 설정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메이크 파일의 설정 문제인 것 같은데 unable to build while live coding active exit the editor and game 현재 제가 이 Unreal 에디터를 켜놓은 상태잖아요. 실행 파일을 켜놓은 상태잖아요. 그럼 당연히 링크가 안 되겠죠. 컴파일하고 링크를 해야 되는데 실행 파일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접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실행 파일. 그래서 간만에 또 이렇게 엉클준이 컴파일을 해보다 보니까 또 이런 해프닝이 있네요. 실행 파일을 컴파일 하려면 현재 실행 파일을 끄고 만약 실행되고 있는 실행 파일이 있다. 그러면 그걸 끄고 업데이트 컴파일하고 링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시 빌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 한 개 실패 컴파일이 됐습니다. 크게 소스에 문제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컴파일이 된 거고요. 다음 그러면 컴파일이 됐으면 이제 실행을 해봐야겠죠. 실행을 해보려면 여기서 바로 실행을 할 수도 있겠죠. 실행할 껐지만 컴파일을 했고 이제 에디터를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언리얼 에디터를 다시 실행시키겠습니다. 여기에서
컴파일을 해서 C++ 코드에 오류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언리얼 에디터에 가서 컨텐츠 브라우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에 컨텐츠 브라우저, 새로 생성된 클래스가 뭔가 보여야겠죠. 컨텐츠 브라우저, 여기서 스타트 컨트롤, 스타트 컨텐츠에는 우리가 사용되어질 리소스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C++ 클래스라는 그런 디렉토리가 생겼네요. 여기 플로팅 액터라는 게 또 생겼네요. 큐브가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설명에 보면 이렇게 동그란 게 들어가 있는데요. 무슨 차이일까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 제가 생성을 한 플로팅 액터가 C++ 클래스 디렉토리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웹에다가 배치를 해봐야겠죠. 웹에다가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파일, 여기다가 배치해 볼까요? 여기도 무제라서 배치하는 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이건 좀 큰 웹이라서 파일 새로 만들게 해볼까요? 새 레벨, 그냥 베이직 레벨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 레벨에서 플로팅 액터를 한번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를 했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만든 C++ 클래스 액터를 가지고 이 맵에다가 배치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아무것도 안 하는 이유가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아웃라인에 가면 플로팅 액터 1이라는 그런 인스턴스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상태에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봐야겠죠.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는 방법은 실행하는 방법이죠. 그렇군요. 회전과 위치 이동, 플로팅 액터의 그런 움직임을 뭔가 넘실넘실 아래 위로 움직이고 있고요. 회전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이렇게 또 플로트 값으로 이렇게 갱신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위로 이렇게 넘실넘실 하는 거는 이 조화 운동이죠. 사인의 그런 사인파의 조화 운동의 조합으로 이렇게 넘실넘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기초적인 액터 한번 플로팅 액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뭔가 감이 조금 잡히시나요? 엉클주는 어쨌든 이 엔진과 CPP 코드가 어떻게 언리얼 에디터 상에서 액터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지 그걸 이해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CPP 소스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아주 언리얼 엔진 상에서 또 사용해 보는 그런 첫 발걸음을 띄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건 언리얼 엔진,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그렇게 준비해 주면 이렇게 소스를 수정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엉클준 실습 진행하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엉클준이었습니다. 넘실 뭔가 했다는 프로그래머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그 뿌듯함이 있겠죠. 좀 더 이것을 시작으로 좀 더 다양한 요구사항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파워 개발자로 나서기 바랍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십시오. 엉클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엉클준 스테크앤아트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기세요. 넘실